2025년의 마지막 주네요.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좀 보셨나요? 네, 쭉 읽어보니까요.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들에서 마치 거대한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거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게 단순히 땅 따먹기 같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요. 반도체 공장을 어디에 지을 거냐 하는 물리적 영토 분쟁이 있고, 네. 또 AI나 바이오 같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려는 기술적 영토 싸움. 아, 기술 영토. 그리고 이 모든 걸 뒷받침할 자본이 흐르는 길, 그 금융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움직임까지. 오늘 자료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전쟁의 최전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격전지, 가장 치열하고 또 현실적인 물리적 영토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한국 경제의 심장, 반도체입니다. 네. 아니,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미 건설이 한창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도 정부 고위층에서 나왔다고요? 네.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발언 하나가 그야말로 업계에 폭탄을 던진 셈이죠. 어떤 발언이었죠? 용인 클러스터가 다 돌아가려면 필요한 전력량이 무려 원자력 발전소 15기 분량이래요. 원전 15기요? 네.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다 끌어오는 게 과연 맞냐. 차라리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으로 기업이 가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를 편 겁니다.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된다 이 한마디가 모든 논쟁의 시작이 된 거죠.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GX라는 시대적 흐름을 생각하면 또 일리 있는 문제 제기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하지만 산업계 반응은 거의 결사반대 수준이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같은 곳에서는 새만금으로 오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국가 경쟁력 자해 행위라는 아주 격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하고 있어요. 네. 이게 겉으로 보기엔 지역 이기주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업계가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데는 정말 절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그 핵심 이유 5가지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 네. 첫 번째가 바로 전력의 질 문제입니다. 전력의 양이 아니고요? 질이요? 그건 무슨 차이죠? 반도체 팹, 그러니까 공장은 전기가 아주 잠깐이라도 깜빡하거나 전압이 미세하게 흔들리면 수십억 원어치 웨이퍼를 그냥 통째로 버려야 할 만큼 민감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수도권은 수십 년에 걸쳐서 국내에서 가장 촘촘하고 안정적인 송전망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반면 대안으로 거론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아시다시피 날씨에 따라 출력이 널뛰기를 하잖아요. 안정성의 생명인 반도체 공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단순히 전기를 많이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24시간 365일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공급해야 하는 문제군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용수 공급이던데 이건 좀 명확해 보이네요. 네, 반도체는 물을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막대한 양의 깨끗한 물이 필수적인데 팔당댐을 끼고 있는 한강 수계만큼 안정적인 공급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인재 확보 문제군요. 자료에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취업 난방 한계선은 화성이다. 네, 반도체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나오는 우스갯소리래요. 석박사급 고급 인력들이 가족이란 생활 기반이 닿는 수도권을 떠나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극도로 꺼린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아무리 좋은 공장을 지어놔도 그걸 돌릴 핵심 두뇌들을 구할 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업계에서는 이게 가장 풀기 힘든 숙제라고 보고 있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근데 이미 공사를 시작한 곳도 있다면서요. SK 하이닉스는 벌써 1기 팹 골조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제 와서 이전을 이야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바로 그게 네 번째 이유, 투자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아, 타이밍. 반도체 전쟁은 속도전인데 지금 이전을 논의하는 순간 모든 계획이 최소 몇 년은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 사이에 경쟁사들은 저만치 앞서가겠죠. 이건 막대한 투자 손실을 넘어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통째로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이유는 뭔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바로 생태계 붕괴의 위험입니다. 생태계요? 네, 화성, 수원, 용인, 이천, 평택으로 이어지는 경기 남부 벨트는 그냥 공장 몇 개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거인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거미줄처럼 엮여서 24시간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와, 글로벌 장비 회사 엔지니어가 부르면 1시간 안에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판교의 패밀리스 기업들이랑 수시로 협업하고 만든 제품은 인천공항을 통해 전 세계로 실시간으로 날아가죠. 이 생태계를 통째로 옮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입니다. 그 동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공급하려는 에너지 전환, 즉 GX가 그 발목을 잡는 형국이군요. 맞습니다. 최근 전문가 좌담회 자료에서도 이 딜레마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어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도 변동성이 큰 곳에는 생산량이 고정된 원자력이나 날씨 따라 오락가락하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아요. 그럼 대안이 있나요? 그래서 필요할 때 즉각 발전량을 조절할 수 있는 LNG 발전 같은 유연성 전원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해질 거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장 부지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새롭게 짤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치열한 물리적 영토, 전쟁의 결과물인 반도체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전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기술적 영토의 선점 경쟁이죠. 네, 그렇죠. 마침 이번 주에 국가대표 AI의 새로운 모델들이 대거 공개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정부가 추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의 첫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한국이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에요. 특히 SK텔레콤이 공개할 A.XK1이라는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선가요? 파라미터, 즉 매개 변수 크기가 무려 5,190억 개에 달한다고 해요. 파라미터요? 그게 많으면 뭐가 좋은 건가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파라미터를 AI의 뇌를 구성하는 신경세포, 그러니까 시냅스의 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시냅스가 많을수록 더 복잡하고 정교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파라미터가 많을수록 AI가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5,190억 개면 기존 국내 모델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라 한국 AI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거란 기대가 큽니다. 네이버도 이미지, 음성, 영상을 동시에 이해하는 옴니모달 모델을 공개한다니 기대해볼 만해요. AI가 우리 기술 영토의 한 축이라면 또 다른 한 축에서 어쩌면 더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전망이 담긴 자료가 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의 바이오 부문 대표 매슈 김의 인터뷰인데요. 이 인터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죠? 지금 화이자나 머크 같은 글로벌 거대 제약사들, 소위 빅파마들이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특허 절벽 때문입니다. 특허 절벽이요? 네, 그동안 막대한 돈을 벌어다 주던 블록버스터 신약들의 특허가 줄줄이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특허가 풀리면 복제약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매출이 말 그대로 절벽에서 떨어지듯 급감하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그 빈자리를 채울 혁신적인 신약 기술이 절실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빅파마들이 전 세계를 뒤지면서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을 사냥하듯 M&A에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돈다발을 들고 누가 좋은 기술 없소 하고 외치고 다니는 상황인 거죠. 아, 그게 바로 기술력을 갖춘 K-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빅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인터뷰에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어요. 항체 약물 접합체, 즉 ADC 분야의 강자인데요. ADC요. 네, 이 ADC 기술을 유도 미사일에 비유할 수 있어요. 항체가 암세포 같은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면 거기에 붙어있던 약물이 타지면서 목표물만 정밀 타격하는 기술이죠. 이런 혁신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빅파마들의 M&A 검토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와, 특히 그는 2026년을 K-바이오 시대가 활짝 열리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았어요.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군요. 그냥 희망적인 전망이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겠죠. 물론이죠. 바로 내년 3월, 4월 열리는 이스트-웨스트 바이오파마 서밋이 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게 어떤 행사인데요? 매일경제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이게 그냥 학술대회가 아니에요. 글로벌 벤처 캐피탈이랑 다국적 제약사의 투자 책임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날아와서 딜, 즉 M&A나 기술 이전 계약을 논의하는 투자 전략 컨퍼런스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런 대규모 글로벌 바이오 투자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건 처음인데 이건 K바이오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졌고 글로벌 자본이 실제로 한국을 사냥토로 주목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반도체를 만들 물리적 영토도 있고 AI와 바이오라는 기술적 영토도 개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성공하려면 결국 돈, 즉 자본이 원활하게 흘러야 하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바로 여기에서 세 번째 전쟁터, 금융의 영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 금융의 거인 미래에셋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인수한다는 그야말로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수년간 한국 금융계를 보이지 않게 묶어온 금산분리의 디지털 버전, 그러니까 금가분리라는 낡은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첫사례이기 때문이에요. 금과 분리요?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네, 해외에서는 이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토큰화된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등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규제에 막혀서 구경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죠. 미래에셋 같은 보수적인 거대 금융사가 왜 이런 과감한 베팅에 나선 걸까요? 그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한국 시장의 역설 때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인데요? 올해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규제를 피해서 바이낸스 같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불한 수수료만 얼마로 추산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무려 4조 7,727억 원입니다. 와, 잠깐만요. 다시 한번요. 4조 7천억 원이라고요? 수수료로만요? 네, 수수료만요. 야, 그 돈이면 웬만한 대기업을 하나 사는 금액 아닌가요?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국내 5대 거래소의 작년 전체 영업수익을 다 합친 것의 2.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와, 더 놀라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올해 9월까지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자금만 124조 원이고 연말까지는 160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해요. 아니 국부가 그냥 하수구로 빠져나가듯 새고 있는 거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국내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 투자나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 거래가 꽁꽁 막혀 있거든요. 아, 놀거리가 많은 해외 거래소로 원정 투자를 떠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엄격한 규제가 국내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몰고 막대한 돈으로 해외 금융사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 거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미래에셋의 이번 인수는 단순히 코인 거래소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대한 자금의 물줄기를 국내로 되돌리려는 아주 전략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미 주식, 펀드,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서 토큰으로 만들고 24시간 거래하는 시대도 나아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강남 빌딩의 소유권을 10,000개로 쪼개서 주식처럼 사고 파는 거죠. 미래에셋은 코빗 인수를 통해 이런 차세대 디지털 금융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한국을 금융의 영토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만들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이 반도체, AI, 바이오, 금융 각기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물리적 영토, AI와 바이오 기술을 키워낼 기술적 영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할 금융의 영토를 어떻게 확보하고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반도체 산업을 통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생태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생태계는 단순히 공장들이 모여있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금융과 데이터의 흐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좌우하는 규제의 환경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K-반도체 벨트라는 물리적 영토를 지켜내려 하고 있고 K-AI와 K-바이오라는 새로운 기술적 영토를 개척하기 위해 사활에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매년 16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속수무책으로 빠져나가게 만드는 낡은 규제의 벽을 허물고 우리 투자자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융 영토를 우리 안에 만들어낼 준비는 과연 되어 있을까요?